망치가 벽을 내리치는 순간 회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지? 반짝이는 금빛 물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노란빛이 쏟아져 나왔죠. 금괴. 20개나 되는 금괴였습니다. 엄마, 대체 왜?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로 6개월 전 이 여자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다신 우리 집 문 두드리지 마.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결혼 10년 아이 없는 며느리. 그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죠. 하지만 돌아가신 엄마가 남긴 이 낡은 집에서 15억 원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절대 시댁에 말하지 마라. 왜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한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김수진 43. 그녀는 남편 박민수와 결혼한 지 꼭 10년이 되던 해였어요. 하지만 그 10년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생리를 했어? 시어머니 박계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결혼 3년 차부터 시작된 그 질문. 매달 반복되던 그 시선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네. 라고만 대답할 수 있었죠. 아이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였죠. 명절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밥가대가 끊기겠네. 1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수지는 식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수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남편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2년은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5년 차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수지는 그저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나 사고 났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을 거뒀어요. 45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수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장례식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수진을 따로 불렀어요. 빈 방으로 들어선 시어머니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내일까지 짐 싸. 수진은 잠시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야겠다. 어머니. 그게 무슨, 집도 돈도 아무것도 줄 거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당장 나가. 다신 우리 집 문 두드리지 마.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10년 살면서 뭘 했어? 대도 잊지 못하고. 그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가 잠깐 멈칫했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작게 중얼거린 그 말만 남기고 문이 닫혔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다음 날 수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시댁을 나왔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곳이 있었어요. 엄마가 살던 낡은 집. 수지는 20살에 시집가면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집은 그대로 비어 있었어요. 한 번도 정리하지 못했죠. 그래. 일단 거기라도 가자. 엄마의 집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녹슨 경첩 소리가 끼익 울렸어요.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고 집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웠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인 듯한 낡은 가구들. 엄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엄마. 수지는 엄마의 옷장을 열었어요. 낡은 옷들 사이에서 엄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수리해서 팔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수지는 집 수리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망치를 들었습니다. 낮에는 백화점 화장실 청소 일을 했고 저녁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수리를 계속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방 벽을 철거하던 중 수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벽 속에 숨겨진 금괴, 20개, 그리고 엄마의 편지. 절대 시댁에 말하지 마라. 수지는 편지를 꽉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왜 시댁에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수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비밀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결혼 10년. 수진에게 그 세월은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집에 처음 들어온 날, 시어머니 박계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그때만 해도 따뜻한 말이었죠.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33세 수지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된장찌개를 좋아했고 남편 민수는 김치찌개를 원했죠. 수지는 매일 2가지 찌개를 끓였습니다. 수진아, 설탕 좀 가져와. 수진아, 리모컨 어디 있어? 수진아, 이거 좀 치워줘. 하루에도 수십 번 불리는 이름. 수지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항상 네였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명절 차례상을 차리고 있을 때였어요. 시댁 친척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네는 아직 소식이 없어? 큰아버지의 물음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부엌에서 그릇을 씻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죠. 아직이에요. 벌써 3년이나 됐는데. 병원은 가봤어?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뭐가 문제래? 침묵했습니다. 수지는 그릇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그릇이 삐걱거렸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그럼 왜 안 되는 거야? 박가대가 끊기면 어쩌려고.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도 삼켰죠. 그날 밤 남편 민수가 말했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병원 한 번 더 가볼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3군데나 다녔잖아요. 다 똑같은 말만 하고. 그래도 됐어요. 그냥 조금만 기다려봐요. 하지만 기다림은 길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오지 않았어요. 결혼 7년 차. 수지는 혼자 산부인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놀이터를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죠. 우리 애가 요즘 편식이 심해서 그래도 건강하잖아. 우리 애는 감기를 달고 살아. 행복한 불평이었어요. 수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결혼 9년 차 남편 민수는 점점 늦게 들어왔어요. 저녁 9시, 10시 자정.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회식? 또요? 왜 내가 집에 있는 게 싫어?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남편의 휴대폰을 봤어요. 우연히 화면이 켜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죠. 오빠, 오늘 재밌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더 보고 싶지 않았지만 눈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또 만나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아무 말이 없었죠. 그날 밤 수지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수진에게 유일한 위로는 엄마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시어머니 몰래 나와서 엄마의 낡은 집으로 향했죠. 엄마. 문을 열고 들어서면 엄마가 반겼습니다. 왔니?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어휴, 그럼 빨리 들어와.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다. 엄마의 미역국을 먹을 때만 수지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시집살이 괜찮니? 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수진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거짓말 마. 엄마가 너 낳고 길렀는데 모를 것 같아? 그제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 아이가 안 생겨요. 10년이나 됐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수진을 꼭 안아줬어요.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어떻게요? 저는 아무것도 살아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수지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견디고 있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수지는 시댁에 있었어요. 어머니,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가야 해? 네.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시계를 봤어요. 오늘 민수 회사에서 사람들 온다고 했잖아. 저녁 준비는?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됐어. 가봐. 대신 저녁 전까지는 돌아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수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엄마의 손은 차가웠어요. 2시간 후 엄마는 숨을 거뒀습니다. 수지는 엄마의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저녁 준비 때문에 서둘러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못난 딸이에요. 엄마가 남긴 건 낡은 집 하나뿐이었어요. 수지는 그 집을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뒀죠. 가끔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정리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럴 시간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아, 잠깐 이리 와봐. 수진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통장이지? 수진의 통장이었어요. 결혼할 때 만든 통장이었죠. 어머니가 왜 제 통장을? 확인 좀 해봤어.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통장을 어떻게 확인한 걸까요? 네. 돈이 얼마 없네.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통장을 돌려줬어요. 그때 수지는 시어머니의 눈빛을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죠. 수진아, 내 어머니, 너 힘들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나가봐. 수지는 방을 나왔어요.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다음 날 시어머니는 수진을 쫓아냈죠. 지금 수진은 엄마의 집에서 금괴를 발견한 상태였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절대 시댁에 말하지 마라. 왜일까요? 엄마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을까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금괴를 발견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금괴를 다시 벽 속에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보자기로 싸서 넣었죠.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엄마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절대 시댁에 말하지 마라. 왜일까요?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수리는 계속되어야 했어요. 수지는 손에 장갑을 끼고 마당에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이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 집을 제대로 수리하려면 어젯밤 견적서를 다시 봤어요. 1,500만 원. 수진의 통장엔 8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650만 원이 부족한데 금괴를 하나만 팔면 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절대 시댁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 아직 이 재산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뜻일 테니까요. 일단 파트타임으로 모아야겠어.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명찰을 달고 있었죠. 행복부동산 대표 이동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동혁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이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요즘 사람이 사는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수진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동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이 집 파실 생각 있으신가요? 왜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만약 파신다면 제가 좋은 조건으로. 관심 없어요. 수지는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라니 돈 냄새를 맡고 온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동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혹시 댁이 김복순 여사님 따님이신가요? 수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우리 엄마를 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이동혁의 얼굴엔 진심 어린 표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엄마를 어떻게 예전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동혁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 딸이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할 때 어머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요. 수지는 놀랐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못 잊어서
가끔 이 집을 돌아보곤 했죠. 이동혁은 집을 둘러봤어요. 집이 많이 낡았네요. 수리하시려고요? 네. 혼자 하시기엔 힘드실 텐데.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혁이 명함을 꺼냈어요. 제가 아는 좋은 인부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어머님 은혜 때문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수지는 명함을 받았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동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 함부로 파시면 안 됩니다. 네. 어머님이 평생 지키신 집이에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도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이동혁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이고, 여기 사람 있네. 큰 목소리와 함께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일은 후반쯤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누구세요? 나, 옆집 사는 최영자야. 너 수진이지?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저를 어떻게? 어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업고 다녔는데. 이제 다 컸네. 영자 할머니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새 많이 늙었구만. 시집살이가 힘들었나 보네. 너무 직설적인 말에 수진은 당황했어요. 그냥 세월이 지나서요. 거짓말. 눈빛 보면 다 알아. 영자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먹어. 호박죽 끓였어. 너 혼자 사니까 제대로 못 먹을 거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내 엄마가 나 얼마나 챙겨줬는데. 영자 할머니는 마당을 둘러봤어요. 집 수리하려고? 돈 많이 들겠네. 네. 내 엄마가 이 집 절대 팔지 말라고 했을 거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나한테 말했거든. 돌아가시기 전에. 영자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너 엄마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아니? 주부 아니었어요? 그 전에 말이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에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 엄마는 이 동네에서 금은방을 했어. 금은방요? 그래. 30년 전만 해도 꽤 잘 나갔지. 근데 IMF 때 망했어. 수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어제 벽에서 발견한 신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집만 남고 다 날아갔지. 내 엄마는 그 뒤로 쭉 여기서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말이야. 영자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 엄마는 비밀이 많은 사람이었어. 비밀이요? 응. 나도 다 알진 못해. 하지만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어. 영자 할머니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이한테 이 집을 꼭 지키라고 해줘. 절대 팔면 안 돼. 언젠가 수진이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했어.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 대체 뭘 숨기신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진은 벽 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금괴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손전등을 비추며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그때 벽 뒤쪽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종이 뭉치였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오래된 신문이었습니다. 30년 전 신문이었죠. 김복순 씨 운영 행복금은방 폐업. 엄마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수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기사 내용이 눈에 들어왔죠. IMF 사태로 금은방 운영 어려움. 30년 역사 마감. 그런데 기사 아래쪽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해.
내 시댁이 알면 안 돼. 수지는 신문을 꽉 쥐었어요. 시댁이 알면 안 된다. 왜? 모든 게 미스터리였습니다. 엄마의 금은방, 숨겨진 금괴,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엄마, 제게 뭘 남기신 거예요? 이 금괴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문득 이동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 함부로 파시면 안 됩니다. 수지는 결심했어요. 알아내야겠어. 엄마가 숨긴 진실을,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낸 이유도. 밤은 깊어갔습니다.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수지는 수리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인부는 집을 한 바퀴 돌아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야,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얼마나요? 일단 지붕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벽도 곳곳이 금 가 있어요. 화장실이랑 부엌은 아예 새로 해야겠네요. 인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 1,500만 원은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렇게 많이요? 네. 솔직히 이 정도면 적게 잡은 거예요. 인부가 떠나고 수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50만 원. 남편의 퇴직금에서 장례비를 빼고 남은 돈이었어요. 650만 원이 부족했죠. 어떡하지? 금괴를 팔면 될 일이었습니다. 단 하나만 팔아도 모든 게 해결되었죠. 하지만 엄마의 유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절대 시댁에 말하지 마라. 금괴를 파는 순간 그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출처를 밝혀야 했죠. 아니야. 일단 참자. 돈을 모아야 해. 다음 날 수지는 백화점에 출근했습니다. 청소 파트타임 일이었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8시간 일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았죠. 수진 씨, 3층 화장실 청소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청소 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변기를 닫고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탈의실로 갔어요. 동료들이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자리에 앉았죠. 수진 씨, 남편 돌아가셨다며? 옆자리에 미경이 물었어요. 네. 재산은 받았어요? 보험금이라도? 너무 직접적인 질문에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A 10년이나 살았는데? 집은요? 시댁집이었어요. 미경이 혀를 찼습니다. 그럼 완전 빈손이네. 아이라도 있으면 양육비라도 받을 텐데. 그 순간 다른 동료 순이가 끼어들었어요. 아이 없잖아요, 수진 씨. 맞죠? 네. 10년 살았는데 아이가 없으면 시댁에서 좋아하진 않았겠네요.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순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요. 손주 보는 게 소원이시래요. 만약 제가 10년 동안 애를 안 낳으면 쫓겨났을걸요? 그러게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수지는 도시락 뚜껑을 닫았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벌써요? 다 못 드셨잖아요. 괜찮아요. 수지는 탈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댔어요. 나도 알아. 내가 쓸모없다는 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화장이 번지고 그럼 또 사람들이 수군거릴 테니까요. 퇴근 후 수지는 이동혁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동혁은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 수리인부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서요. 아, 네. 잠깐만요. 이동혁은 전화를 몇 통 했습니다. 그러고는 메모지를 건넸어요.
여기 연락처예요. 제 아는 사람이라 믿을만해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해줄 거고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일어서려는데 이동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돈은 괜찮으세요?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모으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괜찮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남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동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수진 씨,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혹시 시댁에서 연락 온 거 없으세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왜요? 이동혁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서요. 이동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조심하라니.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엄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장을 열자 엄마의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지는 옷들을 하나씩 꺼냈죠. 그때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이게 뭐지? 수지는 상자를 흔들어 봤어요.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를 어떻게 열까 고민하다가 서랍을 뒤졌어요. 열쇠 뭉치가 하나 있었죠. 여러 개의 열쇠를 시도해 본 끝에 작은 열쇠 하나가 맞았습니다. 찰칵! 상자가 열렸어요.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통장을 펼쳤어요. 30년 전 통장이었죠. 김복순, 엄마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큰 금액들이 오갔어요. 입금 2천만 원, 출금 1,500만 원, 입금 3천만 원. 30년 전 금액이니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엄마의 금은방이 정말 잘 됐었나 봐요. 하지만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내역이 있었어요. 1997년 12월 5일 마이너스 출금 1억 원. 1997년 12월 10일 마이너스 출금 5천만 원. 1997년 12월 15일 마이너스 출금 3천만 원. IMF가 터진 직후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거액이 빠져나갔어요. 어디에 쓴 걸까? 수지는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차용증이었습니다. 박민수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줌. 1998년 1월 5일 마이너스 김복순.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박민수? 그건 수진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용증 날짜를 보니 20년도 더 전이었어요. 수진이 남편을 만나기 훨씬 전이었죠. 엄마가 민수 씨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엄마와 남편이 어떻게 아는 사이였을까요? 왜 엄마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수지는 서류를 더 뒤적였어요.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엄마의 메모였죠. 민수 씨, 도박으로 3천만 원 날림. 어머니한테 부탁받아 빌려줌. 절대 수진이한테 말하면 안 됨.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박? 이라고? 남편이 20년 전에 도박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엄마가 그 빚을 갚아줬다는 거고요? 어머니한테 부탁받아. 그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뜻하는 걸까요? 수지는 주저앉았어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엄마의 금은방, 남편의 도박빚,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숨겨진 금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동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동혁 선생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가 박민수라는 사람 아셨나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에 이동혁이 대답했어요. 알고 계셨군요. 네.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진 씨,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전화로는 힘들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어요. 이동혁의 부동산 사무실. 수진은 이동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 두 잔이 놓여 있었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어요. 말씀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동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사실 저는 박민수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6개월 전 남편분이 저한테 왔었어요. 집 담보대출 상담을 하러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집을요? 어머님 집이요. 수진 씨 친정집. 수진은 숨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 씨가 왜 우리 엄마 집을? 이동혁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복사본이었어요. 이걸 보세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우리 엄마 집인데. 네. 그런데 박민수 씨가 이 집의 소유권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왜요? 이동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으려고요. 3억 원. 수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3억 원? 네. 그 돈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동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박 빚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도박? 빚이라고요? 네. 박민수 씨는 5년 전부터 도박을 했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이동혁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결국 사채를 쓰기 시작했죠. 3억까지 불어났을 때 사채업자들이 갚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집을 네, 담보로 잡으려고 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 리가 없죠. 박민수 씨가 철저히 숨겼으니까요. 이동혁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네. 어머님 집은 수진 씨 명의도 아니고 박민수 씨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민수 씨는 어떻게? 이동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일주일 뒤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수진은 입을 막았어요. 혹시 자살은 아니었겠죠? 경찰은 사고라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이동혁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수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는 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아셨을까요? 이 사실을요. 이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시댁으로 찾아갔거든요. 언제요? 박민수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요. 수진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던 것. 너 힘들지? 라고 물었던 것. 그리고 장례식 다음 날 쫓아낸 것. 시어머니가 날 지키려고 한 거예요? 아마도요. 이동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며느리한테도 빚을 갚으라고 할 겁니다. 상속인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상속 포기를
아직 안 하셨죠? 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맞았습니다. 아직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죠.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하지만 이동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 씨가 금괴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수리 인부 중 한 명이 SNS에 올렸더라고요. 영동 낡은 집에서 금괴 발견이라고. 아, 수지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제 벽을 부술 때 인부들이 봤던 겁니다. 그 소문이 사채업자들한테 갔을 거예요. 곧 찾아올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밖에서 누가 지켜보는 것만 같았죠. 어떡하지? 어떻게? 금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벽 속에 고스란히 있었어요.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절대 시댁에 말하지 마라.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의 도박빚 3억 원. 만약 시댁에서 이 금괴를 알았다면 빚을 갚는데 쓰라고 했을 겁니다. 그럼 수진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겠죠. 엄마는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 씨가 빚을 진 걸 서랍에서 꺼낸 차용증을 다시 봤습니다. 20년 전 엄마가 남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던 기록. 도박으로 날린 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 씨는 그때부터 도박을 했던 거구나.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도박으로 3억 원을 날렸던 거죠.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박민수 씨 아내 맞죠? 문 열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죠.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구시냐고요? 박민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요. 3억 받으러 왔어요. 사채업자였습니다. 수지는 문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상속인이잖아요. 당연히 빚도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상속 포기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집안에 있는 금괴는 뭐예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금괴 있다며? 15억 원어치? 그건 15억 있으면서 3억은 못 갚아요? 말이 돼요? 쿵. 문을 더 세게 두드렸어요. 수지는 뒤로 물러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죠. 여보세요. 지금 집에 사채업자가.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민사 문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박을. 증거가 있으세요? 폭행이나 재물 손괴가 있었나요? 아니, 아직은. 그럼 당사자끼리 해결하시거나 변호사 선임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았어요. 밖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또 올 거예요. 그리고 모레도. 돈 받을 때까지 매일 올 거라고요. 가세요. 경찰 불렀어요. 불러요. 민사 불개입인 거 우리도 알아요.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뒤에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금괴를 팔아서 갚아야 할까요? 하지만 그럼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지는 겁니다. 수진을 위해 남긴 유산이 남편의 빚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안 돼. 그럴 순 없어.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이동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사채업자들이 왔어요.
예상했습니다. 어떡하죠? 상속 포기하면 이 금괴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 금괴는 수진 씨 어머님 거예요. 남편 재산이 아니죠. 그럼 상속 포기 절차 빨리 밟으세요. 그럼 남편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동혁의 다음 말이 그녀를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사채업자들은 법을 안 따집니다. 금괴가 있다는 걸 아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문득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도 이런 걸 알고 계셨던 거구나. 그래서 날 쫓아낸 거야. 사채업자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수진을 찾았고 금괴의 존재도 알아버렸어요. 수진은 엄마의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수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또 그들이 올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사흘째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약속대로 매일 왔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하루에 3번씩 대문을 두드렸죠. 쿵쾅쿵쾅. 박민수 아내. 문 열어요. 오늘도 안 열 거예요? 우리 시간 많아요. 수지는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면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또 올 거라는 걸 수지는 알고 있었죠. 백화점 청소일도 나갈 수 없었어요. 집 밖으로 나가면 그들이 붙잡을 것 같았거든요. 결근하셨네요. 오늘까지 3일째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관리자의 전화를 받았을 때 수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럼 진단서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해고 처리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자리마저 잃게 생겼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라면 1개, 김치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수지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셨죠. 하지만 배는 여전히 고팠어요. 돈을 써야 하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네. 통장 잔액은 850만 원. 하지만 카드도 현금도 집에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야 했죠.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사채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굶어 죽겠네. 이러다가 나흘째 되던 날, 옆집 최영자 할머니가 대문 너머로 소리쳤어요. 수진아, 나야 영자 할머니.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어휴, 얼굴이 왜 이래? 밥은 먹고 다녀. 네. 거짓말이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거짓말. 눈에 다 써 있어. 자, 이거 먹어. 보따리를 풀자 밥, 반찬, 국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울긴 왜 울어? 얼른 먹어. 수진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입 떠먹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영자 할머니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 오는 거 봤는데 무슨 일이야?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채업자들이에요. 뭐, 사채? 남편이 빚을 졌었대요. 3억 원.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새끼가 미안하다. 욕 나와서 괜찮아요.
근데 넌 왜 갚아야 해? 상속 포기하면 되잖아. 그게 집에 금괴가 있다는 게 알려져서요. 영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 엄마가 숨겨둔 거구나. 네.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포기를 안 해요. 금괴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절대 안 돼. 영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너 주려고 숨긴 거라고. 그 빚쟁이 새끼들한테 줄 수 없어. 하지만 수진아, 영자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했던 말 있어. 무슨 말씀을요? 수진이는 너무 착해. 그게 걱정이야. 세상은 착하다고 봐주지 않거든. 수진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줘라고 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그래. 그러니까 넌 당당해야 해.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영자 할머니가 돌아가고 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당당하게.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동혁이었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네. 사채업자들 매일 간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걱정하시더라고요. 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상속 포기 서류부터 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동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박계순 어르신, 시어머님이요.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요? 여기 오셨어요. 사흘 전에. 여기요? 이 동네에요? 네. 수진 씨 집 앞까지 오셨더라고요. 수진은 숨이 막혔어요. 언제요? 새벽 5시쯤요. 제가 일찍 출근하다가 봤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문 앞에서 1시간 정도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냥 돌아가셨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으신 거예요? 아마 사채업자들 때문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동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계순 어르신도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고 계세요. 아들 빚 때문에요. 어머니도요? 네. 그 사람들이 시댁에도 가거든요. 어르신을 감시하고 있어요. 수지는 주저앉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저한테 오시면 사채업자들이 수진 씨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못 오시는 거죠.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혼자 계신 거였구나.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새벽에 집 앞까지 왔다는 것, 1시간이나 서 있다가 돌아갔다는 것, 들어오고 싶으셨을 텐데 날 지키려고 참으신 거구나. 수지는 벽 속의 금괴를 다시 봤습니다. 15억 원, 3억 원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사채업자들도 가고 시어머니도 편해지고 수진도 자유로워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럼 엄마가 날 위해 남긴 게 사라지는 거야. 시어머니가 날 지키려고 했던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결심했어요. 이동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상속 포기 서류 작성 도와주세요. 잘 생각하셨어요.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사채업자들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럼 제가 갈게요. 집으로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경찰도 부를게요. 그 사람들 못 오게. 1시간 후 이동혁이 왔어요. 경찰차도 함께 왔죠. 사채업자들은 경찰을 보고 물러섰습니다.
투덜거리면서도 떠났어요. 일단 오늘은 안전할 거예요. 이동혁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상속 포기가 완료됩니다. 수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빚을 안 갚아도 돼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법을 안 따를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법적 근거는 없어진 거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혁이 일어서려다가 말했어요. 수진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박민수 씨 교통사고 혹시 의심스러운 거 없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너무 타이밍이 묘하거든요. 3억 빚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게 수지는 숨이 멎었어요. 설마 사채업자들이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뭘 할지 모르니까요. 이동혁이 떠나고 수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그리고 민수 씨, 다들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럼 저도 더 이상 포기하면 안 되는 거겠죠? 수지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마지막 줄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넌 강한 아이야. 엄마가 제일 잘 알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죠. 그래, 이제 알아야겠어. 모든 진실을. 왜 시어머니가 날 쫓아냈는지, 엄마와 시어머니가 무슨 관계였는지, 그리고 민수 씨는 정말 사고로 죽은 건지.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내일은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장례식 이후 처음 가는 길이었죠. 아파트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모든 걸 알아야 해. 어머니한테 직접 들어야 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익숙한 복도, 익숙한 현관문. 하지만 이제 수진의 집이 아니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누구? 시어머니 박계순이 문을 열다가 멈칫했습니다. 수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이, 너,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어와. 거실은 6개월 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수선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바닥엔 먼지가 보였죠. 시어머니는 평소 깔끔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앉아. 수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왔어?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뭔데?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사채업자들 알고 계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이동혁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부동산 중개사요. 아,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수가 도박을 했다는 것도 아셨죠?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물었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죽기 일주일 전. 어떻게 아셨어요?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왔어. 3억 원 갚으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 내 아들놈이 5년 동안 도박을 했다는 걸.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쫓아내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민수가 죽고 사채업자들이 또 왔어. 며느리한테도 받겠다고? 그래. 상속인이니까 당연히 빚도 받는다고 했지.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는 너까지 그런 일을 당하게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차라리 멀리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쫓겨나는지도 모르고.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어. 내가 알면 도망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 왜요? 넌 착하니까. 시어머니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남편 빚이니까.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맞았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갚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쫓아냈어. 내가 이 집, 나, 민수 다 잊고 살 수 있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 아셨죠?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엄마 집에서 서류를 봤어요. 20년 전 민수 씨한테 돈을 빌려준 차용증.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래, 내 엄마를 알고 있었어. 어떤 사이셨어요? 옛날, 아주 옛날에 같은 동네에 살았어. 내 엄마가 금은방 할 때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민수가 25살 때였어. 그 녀석이 도박을 배웠어.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3천만 원을 날렸어. 나한테 말도 못하고 떨고 있더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내 엄마한테 부탁했어. 돈 좀 빌려달라고. 엄마가 빌려주셨고요. 그래. 아무 조건 없이 아들 잘 감시하세요라는 말만 하고.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또 도박을 했네요. 20년이 지나서. 그래.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 봤어.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전화했어.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5년 전.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개순아, 우리 수진이 좀 챙겨줘라고 했어. 나 죽고 나면 혼자야. 시집살이 힘들어도 참고 사는 애야. 너라도 좀 잘해줘라고. 수진은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켜주려고 했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내 아들놈이 또 사고를 쳤지. 도박으로 3억을. 사채업자들이 너까지 노리더라고. 며느리한테도 받겠다고. 시어머니는 주먹을 쥐었어요. 차라리 너를 멀리 보내는 게 답이었어. 내 엄마 집으로 가면 사채업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내 엄마가 재산을 숨겨뒀을 거라고 짐작했어. 어떻게요? IMF 때 금은방이 망했지만 내 엄마는 똑똑한 사람이었어. 금괴 몇 개는 숨겨뒀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면 엄마 재산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수지는 코를 훌쩍였어요. 맞아요. 금괴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어머니, 그런데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저한테 아이 없다고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뒤에 대답이 나왔어요.
미안하다. 대답이 안 돼요. 사실은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넌 아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수지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내 아들놈이 그 꼴인데 아이까지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평생 그 빚에 묶였을 거야. 아이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까 너라도 자유로울 수 있잖아. 너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수지는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차갑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너를 묶어두고 싶지 않았어. 언젠가 넌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아이 없다고 구박한 거 미안해. 사실은 너를 위한 거였어. 이 집에서 민수한테서 나한테서 자유로워지라고.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그럼 새벽에 우리 집 앞까지 오셨던 거.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동혁 선생님이 봤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걱정돼서 갔어. 근데 들어갈 수 없었어. 왜요? 사채업자들이 날 감시하고 있거든. 내가 너한테 가면 그 사람들도 따라올 거야. 수지는 울었어요. 그래서 혼자 참으신 거예요? 괜찮아. 나는 늙은이야. 상관없어. 상관 있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텐데. 왜 혼자 참으세요? 시어머니는 수진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넌 잘못 없어. 내 아들놈이 못난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뒤 수진이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 살게 해줘라고 했어. 시집살이로 10년 고생시켰으니 이젠 자유롭게라고.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내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 걱정했어. 나한테 부탁까지 하면서. 시어머니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약속 지키려고 했어. 내 엄마한테 한 약속. 어머니, 수진아. 시어머니는 수진의 얼굴을 마주 봤어요. 이제 내 인생 살아. 금괴는 내 거야. 내 엄마가 남긴 거고. 사채업자들한테 절대 주지 마. 그건 내가 당당하게 살라고 남긴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수진은 시댁을 나왔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엄마의 진심, 시어머니의 진심, 모두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죠.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어머니, 감사해요. 이제 제가 당당하게 살게요. 수진의 눈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결심이 가득 차 있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법원에 상속 포기 서류를 제출했어요. 정식으로 남편의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했죠. 이동혁의 도움으로 사채업자들을 불법 추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였고 사채업자 3명이 구속됐어요. 이제 끝났네요. 이동혁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진 씨.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집수리도 끝이 났어요. 금괴 하나를 팔았습니다. 7,500만 원이 나왔죠. 그 돈으로 집을 완전히 새로 단장했어요. 낡았던 지붕은 새 기와로 바뀌었습니다. 금간 벽은 깨끗하게 발랐고 화장실과 부엌도 새 것처럼 만들었죠.
마당에는 꽃을 심었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장미였습니다. 우와, 완전 새집 같은데요? 옆집 영자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계속 밥 챙겨주시고. 에이, 그게 뭐라고. 그나저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 아니야? 수지는 웃었습니다. 곧 혼자가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응? 무슨 소리야? 비밀이에요. 그날 저녁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수진아, 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어머니, 이 집에서 같이 사실래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에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아. 안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머니한테 저를 부탁했잖아요. 저도 어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이 집 방이 3개예요. 하나는 어머니 방으로 비워뒀어요.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내일 모시러 갈게요. 짐 미리 싸두세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엄마 사진 앞에 섰어요. 엄마, 이제 약속 지킬게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이사를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죠. 어서 오세요, 어머니. 수지는 시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정말 새집 같네. 어머니 방이에요. 들어가 보세요. 방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새 이불, 새 옷장, 작은 화장대까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마음에 드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고맙다, 수진아. 천만에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메뉴였어요. 맛있네. 많이 드세요.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수진아, 금괴는 잘 보관하고 있지? 네. 벽 속에 그대로 있어요. 팔지 마. 그건 내 미래야. 알아요. 하나만 팔아서 집 수리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둘 거예요.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했어. 내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도요. 엄마한테 약속 지키셨잖아요. 저 잘 챙겨주셨잖아요. 힘든 방법으로였지만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론 따뜻하게 대할게. 네, 어머니. 그날 밤 수지는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미꽃이 흔들렸죠. 엄마가 남겨주신 거 이제 알았어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금괴만이 아니었죠. 엄마가 준 진짜 유산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지켜준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엄마는 돌아가시면서도 제 미래를 준비하셨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고도 며느리를 지켰고, 이동혁 선생님은 엄마의 은혜를 저한테 갚아주셨고,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아이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를 자유롭게 한 거였네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수진과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배추 그렇게 절이면 어떡해. 에이, 처음인데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웃었어요. 예전엔 볼 수 없던 따뜻한 웃음이었죠. 그래, 그래.
처음 치곤 잘했어. 어머니도 예전엔 이렇게 안 웃으셨잖아요. 그랬지.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배추를 절였어요. 옆집 영자 할머니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쯧쯧. 그래도 둘이 잘 지내네. 할머니,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럼 안 먹겠니? 김장 끝나면 갈게. 영자 할머니가 사라지고 수지는 집을 바라봤어요. 수리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 것 같았습니다. 대문에는 작은 현판이 붙어 있었어요. 수진의 집. 수진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수진아, 너 요즘 뭐하니? 일은 안 구해? 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천천히 찾으려고요. 금괴 있으니까 여유 있겠네. 아니에요. 그건 함부로 못 써요. 엄마가 남긴 거니까요.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조금씩 써. 그러라고 남긴 거야. 하지만 내 엄마는 내가 당당하게 살길 원했어. 돈 걱정하면서 사는 거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영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다.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네. 엄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날 밤 수지는 엄마 방에 들어갔어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해둔 방이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펼쳤어요.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죠.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엄마가 웃고 있는 사진. 금은방 앞에서 찍은 사진. 엄마, 행복하셨어요? 수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큰 유산을 남기셨네요. 수지는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 마지막 줄을 읽었어요. 수진아, 넌 강한 아이야. 엄마가 제일 잘 알아. 당당하게 살아. 사랑해. 마이너스 엄마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죠. 사랑해요, 엄마.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게요. 이제 정말 자신의 집이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의 집이었고, 이제는 수진의 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이 됐죠. 수진은 미소 지었어요. 엄마, 어머니,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해요. 저를 지켜준 모든 분들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수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따뜻한 빛이 부엌을 가득 채웠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어머니, 내일 성묘 갈래요? 응. 우리 엄마 산소요. 어머니도 같이 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인사드려야지. 다음 날 두 사람은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작은 산 중턱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수지는 묘비를 닦았습니다. 엄마 왔어요. 시어머니도 무릎을 꿇었어요. 복순아, 나야 개순이. 늦게 와서 미안해. 시어머니는 절을 올렸습니다. 수진이, 잘 키웠어. 정말 착한 아이야. 약속 지키려고 했어. 지키지 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수진이가 행복해. 고마워, 복순아. 수진이 낳아줘서. 수진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물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너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따라 집이 보였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수진의 집. 이제는 두 사람의 집이 된 곳. 수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엄마 산소에 다녀왔다. 어머니와 함께.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주신 진짜 유산이 뭔지. 금괴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저를 지켜준 사람들, 저를 사랑한 사람들. 그게 엄마가 남긴 가장 큰 재산이에요.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일기를 덮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